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이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로도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. 이 회사는 여러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전문적인 드라마 제작사입니다.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드라마에서는 발생하고 있고, 물론 그 배우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만 아주 매출에서는 미미하고요.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이 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드라마를 1년에 몇 편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달라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좀 기억해둬야 될 게, 공동 대표이사인 안재현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죠. 나중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 테마주는 또 바람이 불 겁니다. 그럴 때 이제 서울대 법대라는 게 하나의 또 테마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한 30여 명의 작가들과 또 10여 명의 그 실력이 검증된 이 감독들을 자기네 그러니까 즉시 동원할 수 있는, 드라마 제작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로 갖고 있죠.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작가고 또 감독들입니다. 자, 올해 2023년과 2024년 방영 및 제작 예정인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올 상반기 중에 두뇌공주와 낭만닥터 김사부 3가 이미 방영을 했고요. 낭만닥터 김사부 3는 이제 딱 2편만 남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 바로 이어서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작품이 이제 방영이 되죠. 그리고 그 다음 하반기 때는 우아한 세계와 낮과 밤이라는 그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올해 내년 해서 그 드라마가 제작될 텐데요. 최소한 1년에 6편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할 가능성이 큰,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출 외형을 가져갈 만한 그런 회사라는 뜻이죠.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김사부 3의 시청률을 보시면 뭐 13%, 14%뭐 괜찮은 그 시청률이 나옵니다. 물론 이 김사부 시즌 2가 20%가 넘는 시청률로 종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죠. 이게 이제 닥터 차정숙이라고 이 같은 의사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그 안에 불륜이나 이런 주부들,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 시청층인 이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불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있는,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 성향의 드라마를 의사를 갖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쪽이 시청률이 꽤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 김사부 3는 정통 메디컬 그 병원, 메디컬 닥터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전문 용어도 많고 좀 그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드라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주 시청층이 매니아층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이제 14%대 지지율이 나오는 건, 시청률이 나오는 건 그 매니아층들이 이제 있었고, 닥터 차정숙이 딱 끝나면서 그쪽에 보고 있던 일부 그 이제 우리 주부들이나 이런 시청률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 14%에서 지금 시청률이 16.8%로 점프를 했죠. 앞으로 이제 2화가 남았습니다. 2화가 남았는데 그게 저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충분히 20%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, 지금까지 뭐 전체적 흐름을 봐서는 쉽지는 않죠. 그래도 이 김사부 3가 이 프랜차이즈 드라마로서 자기 밥값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16%대 이렇게 나와준 것 봐서는요. 자, 그리고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만드는 드라마에서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IP를 확보한다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뭐 이 매체에 뭐 TV나 OTT나 이런 데다 팔고 나서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대 사업이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마 네트워크스로서는 원소스 멀티 유저로 해서 더 다양한 수익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. 자,
1분기 때 전체 매출액의 99.54%가 드라마 제작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109억의 매출액을 찍었고요. 하지만 이 매출 원가 관리에 좀 실패를 했는지 요번에 그 매출 원가가 한 120억 정도 나왔고, 매출 손실이 발생하면서 판가비까지 포함해서 한 20억대 영업 손실이 발생했죠.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. 작년 연말에 실적을 흑자를 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그 2분기 실적마저도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은 38.57%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. 근데 얼마 전에 이 6월 9일 날이죠. 6월 9일 날 예전에 발행해 놓은 2021년 12월 10일 날 발행한 해외 교환사채 이 물량 중에 100억 중에 25억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인수해 주느라고 25억 5,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죠. 가뜩이나 적자나고 있는데 이렇게 목돈이 나가면 회사로서는 좀 곤란한 지경이죠. 그래서 지금 25억대 이 교환사채를 인수하고 나서 이거를 소각시키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고 IR을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IR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재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교환사채를 재매각하면 그나마 다행이고, 재매각이 실패하면 소각시켜버리기 때문에 25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번에 이 25억의 교환사채는 남은 75억에 대한 부담감도 또 가져오게 됩니다. 이거를 이제 IBK 캐피탈에서 보유하고 있고, 이쪽에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거를 이제 회수해 가고 있는데요. 요번에 여전히 75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238만 주가 더 행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, 앞에서 보셨듯이 행사 가격, 교환 가격이 3,150원이기 때문에 지금 2,000원대 가격과는 꽤 갭 차이가 나죠. 그리고 3,150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. 3,150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3,150원으로 주식으로 교환된 이 교환사채가 행사가 돼서 주식으로 교환됐을 때 그 주식을 즉시 시장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 차이가 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4,000원 이렇게 5,000원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야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2021년은 한참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고, 우리가 먼저 2021년 8월 달부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.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이 돈 100억을 투자해 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는 건 주가도 낮고, 또 이 자신들이 이제 이 돈 100억을 투자해 주느라고 조달하는 조달금리도 뭐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일부를 이 콜옵션을 통해서 행사해서 회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 봐서는 사마네트웍스가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 75억도 행사될 가능성이 크죠. 그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사마네트웍스는 이 교환사채에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투자가를 잡아서 이 물량을 떠넘기든지,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교환사채를 보유한 쪽에서 교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시장에 팔게 하든지, 그렇게 해야만 사마네트웍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던 김사부 3가 한 16% 정도의 이 시청률로 끝날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김사부 4가 또 시즌제로 연결돼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즌제 3는 나름대로 또 지나가는 다음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뭐랄까요,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회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IBK 캐피탈이 교환사채 물량을 25억을 매각을 했고 잔금 70억을 갖고 있고, 또 행사가는 3,150원이라는 게 지금 이 사마네트웍 주가의 가장 큰 발목 잡기이자 무게를 누르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
회사가 사마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들이 일단 보유했던 25억짜리 이 교환사채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IBK가 갖고 있던 75억도 콜옵션 행사에서 그 시장에 나온다면 이거를 인수해줄 기관 투자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. 이게 해결이 된다면 사마네트웍스는 주가를 당장 짓누르는 그 뭐 악재는 실적 외에는 없어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그 교환사채나 전환사채,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 내에서 매매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외부에 시장 외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 외적인 요인에서 악재로 작용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주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폭락을 할 때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충분히 이 사마네트웍스도 저가에 잡을 수 있었고,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후 상당한 주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. 왜냐면 그 올해보다도 내년에 드라마 제작 그 편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, 그 이 좋아지는 종목 그 드라마들 중에 텐트폴 작품도 있기 때문에 그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사마네트웍스는 다른 드라마 제작사들과 좀 다르게 여러 편의 드라마를 한꺼번에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사입니다.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 이 IP를 보유한 작품들을 늘려가면서 말 그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